이번 영상은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반복문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하나 이상의 실행문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구문인데요. 주로 while문 그리고 do while문, for문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while문과 do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주로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되죠. 반복이 얼마나 진행될지를 조건에 따라 결정할 때 유용한데, while 블록은 코드에서 보시면 while 블록은 조건식을 가지고 있죠. 조건식 결과가 true일 경우에 그 while 구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while 블록을 실행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조건식이 항상 똑같다면은 아예 실행을 안 하거나 실행을 해버리면은 종료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while문 실행하기 전에 어떤 문장이 선언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장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보통 while문 실행 전에 while 구문에서 사용하는 조건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식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코드가 while문 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의 맨 마지막, 물론 꼭 맨 마지막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와도 되거나 중간에 와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while문 안에 while문이 무한 루프가 돌지 않게 하려면은 언젠가는 조건식이 false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건식이 false가 되도록 어떤 값, 앞에서 while문 쟤는 선언해 놓은 값이 있겠죠. 그 값을 변경하는 코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while 구문의 조건식이 종료되도록 조건식에 사용한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코드를 포함하세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 while문의 맨 마지막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마지막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조건식이 변경이 되도록 조건식에서 사용하는 변수 값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조건식이 언젠가는 false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프로그램을 종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도 조건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조건식. 그러니까 조건식은 반드시 true 아니면 false로 끝나야 되고요. 처음부터 false면 while문은 아예 한 번도 실행을 안 합니다. 어쨌든 while문이 실행이 되려면은 처음에 조건식은 true가 되게 한 상태에서 진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실행할 문장이 하나라면은 굳이 중괄호 안 넣어도 되는데요. 이 중괄호는 보기 좋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while문으로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이죠. 이게 여기가 true일 때 코드 블록을 실행하거든요. 그러니까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sum이라는 변수의 값 더하기 i 값을 해서 저장하는 거죠. 그럼 이제 sum 값이 계속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i 값이. 그리고 이 i 값은 증가를 시켰는데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요. while문 조건식에 사용하는 변수의 초기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건식에 사용하는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구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화면에 주황색으로 박친 그 내용들이 그겁니다. i 값이 자, i 값이 while문 전에 i 변수 선언해 놨죠. 요 선언해 놓은 거 썸이 아니고 i죠. i 값이 선언이 됐다면은 i 값은 while문 안에서 사용이 되겠죠. 선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초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 테니까 i 값을 선언하고 i 값이 while문 안에서 10보다 작은지 판단이 되고 작으면은 sum 값의 i 값이 증가되고 그러고 나서 i를 증가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 제어는 다시 while문의 조건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조건식이 3일 동안 계속 실행합니다. 이거는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게 되겠죠. 가끔 이런 코드 작성하다가 실수로 무한 루프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i 값이 잘못 업데이트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세미콜론을 잘못 찍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죠. 이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뉴 클래스에서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클래스 이름은 while example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i를 1이라고 선언하고 섬에는 0을 넣어놓죠. 그리고 while i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죠. 네,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sum에 sum 플러스 1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으로 썸값을 출력해 보죠.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썸이 10이 나오면 안 되죠?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썸에 2를 더하는 게 아니고요. i를 더했어야죠. 제가 코드에 잠깐 오타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55가 나오죠. 근데 가끔 이거 실행시키다 보면 화일문에 중괄호 여는 곳 옆에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세미콜론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면은 저장해도 에러가 안 나죠. 근데 이거 실행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출력 안 하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빨간불이 켜져 있죠. 무한루프 도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세미콜론 문장이 끝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하고 같냐면은 중괄호는 그냥 별도로 작성한 거고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코드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한루프가 도는 거죠. 실수로 세미콜론 잘못 찍는 경우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무한루프가 돌면은 이 빨간 버튼을 클릭하면 종료가 됩니다. 강제 종료가 되니까 강제 종료하고 코드를 실행시키기 전에 다시 수정하고 다시 실행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while 구문은 이제 주로 언제 쓰냐면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무한 루프를 만들 때 쓰죠. 여기 예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스캐너로 데이터를 입력시키는데 일단 while true로 했죠. while true 하면은 항상 실행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 true는 어떻게 돼요? 바뀌지 않잖아요. 값이니까 무한루프가 듣는 거죠. 무한루프가 도는데 여기서는 뭐 종료하려면 엑시트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주를 입력받고 만약에 입력한 것이 엑시트라는 것과 이퀄스는 뭐냐면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비교할 때 쓰는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 그 이퀄 연산자 있었잖아요. 이퀄 연산자는 객체의 경우 주소를 비교한다고 했는데 실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비교하려면은 equals라는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은 객체잖아요. input이라는 문자일이 가지고 있는 값과 exit라는 문자일 값이 같으면 그러면은 system.out.println에서 프로그램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했죠. 아직 브레이크를 자세하게 안 보였습니다. 앞에서 그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브레이크 하면은 제어가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간다고 했죠. 예, 맞아요. 여기서도 예,
화일문 반복문을 탈출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란 구문을 사용합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화일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엑시트가 아니면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예제죠. 보통 화일문의 독특한 사례 중 하나가 이렇게 무한 루프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무한 루프를 만들려면은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어떤 종료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죠. if문을 가지고 있던가 스위치 케이스문을 가지고 있던가 해서 프로그램이 언젠가는 종료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이 될 테니까요. 무한 루프를 돌리더라도 언젠가 종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코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infinite loop example. 자, 스캐너 객체를 선언해 놓고요. 만들어 놓고 파일 true 하고 이렇게만 두잖아. 이렇게만 두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거 실행시키잖아요. 일단 이것도 무한루프가 돌아요. 아무것도 출력 안 하고 지금 화면상에 빨간 불이 켜져 있죠. 무한루프가 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system.out.println 이용해서 프린트만 하죠. 프린트. 종료하려면 exit를 입력하세요 라는 프롬프트를 띄워놓고요. 입력한 값을 input이란 변수에 저장하죠. 스캐너 점 이번에는 next 라인을 이용할 거예요. 엔터 치면은 그 엔터 친 한 줄 자체가 input이라는 스트링 변수에 들어가게요. 그리고 input 점 equals 하고 exit하고 같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종료시켜야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데 종료시키기 전에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라고 출력을 하죠. 종료는 뭐 이용하냐면요, 브레이크를 이용합니다. 브레이크는 뒤에서 탈출문을 사용할 때 다시 설명이 될 거예요.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갈 때 쓰죠. 그 다음에 엑시트가 아니면은 그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입력한 값 콜론하고 플러스 인풋. 파일문 빠져나가면은 프로그램이 종료하는데 종료하기 전에 스캐너를 닫아주죠. 이렇게 실행시키면요, 자 여기다가 뭔가 입력을 해요. 엔터 치면은 엑시트가 아니면 그대로 출력이 되죠. 다시 입력해도 만약에 엑시트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하죠. 이렇게 자, 화일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두화일문이죠. 두화일문은 화일문하고 비슷해요. 다만 앞에 두가 먼저 있죠. 그래서 화일 조건식이 있는데 조건식이 처음부터 거짓이더라도 일단 한 번 실행을 합니다. 물론 한 번 실행한 다음에 조건식을 조사해서 조건식이 참이면 다시 또 실행을 하죠. 화일문과 두화일문 둘 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블럭이 실행되기 전에 조건식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코드, 그 다음에 블럭 안에서 조건식에 사용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코드가 있어야 돼요. 차이점이라면은 두화일문은 처음부터 조건식이 펄스여도 딱 한 번에 실행을 합니다. 두화일문이죠.
앞에서 음, 화일문으로 1부터 10까지 더하는 예제를 했었잖아요. 똑같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화일 example. 여기도 int i는 1, int sum은 0. to sum은 sum 플러스 i 하고 i 뿔뿔. 그 다음에 while 자, i가 10보다 작을 동안. 그리고 while 다음에 이 문장이 끝나야 하잖아요. 반드시 세미콜론 찍어줘야죠. 세미콜론 안 찍으면 에러 납니다. 그렇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system.out.println 이용해서 썸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 결과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55가 나옵니다. 그런데 while문에서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i가 10보다 클 동안 이렇게 바꿨어요. i가 10보다 클 동안. 이렇게 하더라도 두 while문 한 번에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행시키면은 보면 i가 어떻게 썸값이 얼마가 돼요? 처음에 i 값을 더한 1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한 번은 실행해요. 최소한. 그게 while문하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식이 처음부터 거짓이어도 한 번은 실행을 한다 라는 거죠. 언제 두 while문 쓰죠? 일단 한 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보는데 주로 이제 그 파일 입출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일 입출력 프로그램에서 먼저 파일을 입력받아서 그 파일의 길이가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을 때 그때 두 화일문 하는 이용해서 파일럿 데이터를 읽어드리기도 합니다. 먼저 읽어드린 길이가 얼마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읽어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읽어드린 길이가 얼마인지 가지고 그 다음 작업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이 화일. 이런 식으로 할 때 두 화일문을 쓰죠. 자, 두 화일문 예제죠. 지금 제가 화일과 두 화일 설명을 했잖아요.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반복 횟수가 결정이 안 됐을 때, 반복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반복 횟수가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이제 while이나 do while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점은 while은 조건식이 처음부터 거짓이면은 실행을 안 해요. 근데 do while은 처음에 조건식이 거짓이어도 실행을 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문에서 포문을 설명할 건데요. 포문은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자르고요. 포문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게요. 자, 과제 이게 0부터 짝수의 합이 1000보다 크기 위한 가장 작은 정수는 반복문 안에서 짝수 합을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짝수 합이 1000보다 클 경우에 가장 작은 정수는 얼마인지 출력하세요. 이러면 되죠. 반복문을 실행시키는데 사실 0부터 짝수 합이 1000보다 크기 위한 가장 작은 정수는 이거 딱 봐도 몇 번 실행돼야 될지 감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반복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while 또는 do while문 이용하는데 이거는 while문 이용하면 되겠죠. while문 안에서 짝수 합을 계산한 다음에 짝수는 어떻게 알죠?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인 거죠. 그때 합을 계산해서 이제 합이 1000보다 크면은 그때 이제 가장 작은 정수가 얼마인지 출력하면 되겠죠. 그때 정수가. 자, 다음 시간에는 포 구문에 대해서 합니다.